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렇게 많은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도난 사건인가요? 아니면 사망자의 유품인가요?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이곳은 인구 14억 명의 중국에서 800만 명 넘는 인구를 가진 복건성 복주예요.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가게 안에도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 바로 중정가인데 지금 밤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텅 빈 상황을 대체 누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천만 인구의 도시 아니성 합비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점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점 안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사무실 건물 안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장마저 인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지금은 어디를 봐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노인들만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슈퍼마켓에 가는 길에 광고 전단으로 뒤덮인 밴 한 대가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겁이 나서 바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뛰다 보니 신던 슬리퍼가 망가져버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질질 끌면서 달려야 했는데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도망쳤습니다. 북경에서 얼마 전 대규모 열병식이 막 끝나자마자 현지 시민들이 조급하게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북경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들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북경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100명 중 99명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도 집을 샀느냐, 어디에 샀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집을 팔았느냐, 얼마에 팔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정말 씁쓸하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 북경에는 무려 17만에서 18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매물로 걸려 있고 매일 수백 건의 신규 매물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 여성은 진심으로 집을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고 또 낮추지만 여전히 집은 팔리지 않고 재고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북경의 이런 상황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난해 초에 제 동료의 친척이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32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총 가격이 불과 150만 위안이면 됩니다. 심지어 9만 위안만 있으면 계약금과 함께 바로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집은 집값의 50%나 손실을 본 셈입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지금은 집 두 채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 인격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 집은 북경 1호원 단지 안에서 절대로 가장 저렴한 매물입니다. 전용 면적은 133제곱미터이고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고급 인테리어를 했으며 여기에만 수십만 위안을 들였습니다. 남쪽에는 거실, 북쪽에는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북쪽의 주방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은 공용 욕실입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대형 브랜드 제품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북경 조양구 부고환에 위치한 남향의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무려 200만 위안이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구조는 전면 남향의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실은 아주 넓습니다. 여기는 대형 식당이고 거실만 해도 무려 5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북경 사람들이 다급하게 집을 내다 파는 것과 맞물려 지난 몇 년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주성 가밤댐 인근의 한 산골 입구에서 신분증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주인은 2009년생 귀주 출신 소녀였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동굴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신분증이 한두 장이 아니라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수와 상태를 보면 단순 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이곳에서 신분증을 조직적으로 버렸거나 숨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호북성의 한 남성이 낚시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물체를 낚아올렸습니다. 낚시 바늘에 걸려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신분증이 가득 든 비닐봉지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즉시 이 물건을 공안에 신고하고 넘겼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중문 매체 구파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도로변 쓰레기 더미에서 여러 장의 신분증과 의료보험 카드, 은행카드, 호적부, 운전면허증 등 각종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인 창 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우연히 이들 서류를 발견했고 다음날 다시 확인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어 곧바로 공안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임강파출소 소속 공안은 이 서류들을 회수한 뒤 언론은 현재 조사 중이며 이들 서류를 누가 버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11월 온라인에 충격적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모험왕이라 불리던 중국인 남성 왕상군인데 그는 한 얼음굴 안에서 불에 태워진 다수의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의 신분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티베트와 네팔 국경 일대에서 은밀히 숨겨진 비밀 통로까지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X 플랫폼 사용자들은 모험왕으로 알려진 왕상군이 빙하 탐험 중 산중에 위치한 생체 장기 이식 병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병원은 빙산 위에 세워져 있으며 매일같이 헬리콥터가 인체 및 생체 장기를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은 현재 칸 중국 측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불에 태워진 여성 신분증과 비밀 통로 관련해서는 실제 영상이 존재하고 있어 적어도 그 장면들만큼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왕상군은 2020년 12월 등산 중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사건들에 이어 다시 초점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북경 시민들이 서둘러 집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2015년 9월 3일 중공이 북경 천안문에서 거행한 열병식이었습니다. 중공 중앙방송 생중계 화면에 따르면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함께 천안문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사들은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를 서로에게 통역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에게 과거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70세도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곧바로 반응하며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체 장기를 계속 이식할 수 있어 점점 젊어지고 심지어는 불로장생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발언이 끝난 직후 현장에는 한바탕의 웃음소리가 퍼져나왔고 시진핑은 다시 예측하기로는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이 대화는 즉각 중공 정치 중심지인 북경 시민들에게 전면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중공의 장기 적출 의혹을 떠올리게 하여 중국 전역과 국제사회에 강렬한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비록 중공 당국이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바이두, 위챗 등 대륙 내 주요 플랫폼에서 관련 자료를 전면 봉쇄했지만 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이 인터넷 차단 방화벽을 우회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륙 내부에서도 큰 관심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9월 3일 열병식 당일 위챗에서 150이라는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단어의 검색량은 2025년 8월 3일과 비교해 무려 9,650.24% 상승했고 단 하루 만에 33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열병식에서 오간 대화 150세 발언이 확산되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틱톡 중국어판에 정말 충격적이다. 처음엔 AI가 합성한 영상인 줄 알았다. 만약 그가 진짜로 150세까지 산다면 그건 진짜 무간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분노와 냉소 섞인 말로 200건 또 하나의 드립이 생겼네 150세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이번 열병식은 국민들을 제대로 겁주었다. 국민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국제적으로도 이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양난난 사건조차 묻혀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토록 철저히 막던 중공이었는데 결국 푸틴과 서금평이 스스로 자폭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민심이 파탄나고 사회 보복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독재자와 전쟁범들이 불로불사를 논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법 같은 현실, 바로 마법 리얼리즘이다 라며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경제적 반응도 뚜렷했습니다. 군수 관련 주식 폭락,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 처분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또 북경은 분명 최우선 장기 공급지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고위 간부 가족 자산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지금 깨달은 사람만 당황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네티즌은 하늘이 보고 있다. 어떤 독재자도 150살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중국 대륙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 네티즌이 올린 실종 관련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티즌은 중국에서 제 사촌 형이 실종됐습니다. 올해 22살, 한창 청춘을 누려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도 붙이고 실종자를 찾는 사이트에도 등록해 보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글쓴이는 이어서 사촌의 어머니, 즉 이모의 고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모는 그날 이후로 매일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냅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면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은 마침내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한 순간을 저는 그동안 생체 장기 이야기를 차마 이모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 싫었거든요. 너무도 비인도적이고 너무 끔찍해서 그저 아닐 거야 라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결국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20일 산동성 료성에서는 또 한 명의 대학생 실종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는 료성대학 동창학원에 재학 중인 이가룡이라는 청년으로 2025년 1월 2일 실종된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가족은 수개월간 경찰, 학교,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직접 진상 확인을 요구했는데 학교 측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교정에 들어선 부모를 보안 요원들이 곤봉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제 아이 좀 찾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제 아들 이가룡이 1월 2일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사회의 따뜻한 분들 도와주세요. 밤낮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이상한 점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요즘 실종되는 아이들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길거리에 노숙자나 구걸하는 아이들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전에는 6살 정도의 아이가 실종돼도 누군가 데려다 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대학생 같은 큰아이를 누가 데려다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중국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이번 열병식 직전 푸틴과 석근병 사이의 비공개 대화 내용은 이 인구 감소 현상의 이면에 훨씬 더 충격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호북성 무안 관광지엔 사람이 없고 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가게도 비어있고 쇼핑몰도 슈퍼마켓도 대형 도매 시장들조차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복건성 하문의 지금 상황 정말 말하기조차 무서울 지경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뚝 끊겼고 버스를 타도 전혀 붐비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는 한산합니다. 예전엔 줄 서서 기다리던 유명 맛집들조차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섬뜩한 건 도심 곳곳에 임대문이 점포 이전, 안내문이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은 점포 매물, 전단이 바래도록 붙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어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네티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 이래요. 이 짧은 문장은 왜 지금 중국 전역에서 가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한 블로그가 체감한 10에서 20년 전과 지금 사이의 가장 뚜렷한 변화입니다. 예전엔 중국 인구가 12억, 13억 명일 때도 어디를 가든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억 명이 넘는다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더 늘었다는데 거리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니성 핫빛시 같은 인구 1000만 이상의 초대형 도시조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향인 농촌에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도 농촌도 텅 비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올해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제 읍내에 나갔는데 거리에 걷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교차로에는 노점상 하나 없고 지나가는 차량도 5대가 안 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가게들도 전부 활기가 없고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걷는데 마치 고요한 유령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예전엔 그 거리가 그렇게 북적북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쓸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중국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입니다.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천진에 있는 지인들, 업종 불문하고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요즘 천진엔 사람이 없다. 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아마 남쪽으로 내려간 것 같다는 얘기도 들려왔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상해와 항주 쪽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해 친구가 그러더군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상해에서 300만 명 넘게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간 거야?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마 심천이나 광주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또 다른 심천 친구한테 물어보니 지금 심천에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어떤 친구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는 내 농촌 고향에 있는 친척 친구들도 다 그래요. 요즘 읍내에도 사람이 없다고요. 다들 대도시로 갔다는데 막상 대도시에도 사람이 없어요. 도시는 텅 비었고 농촌도 텅 비어 있어요 라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만 시켜 먹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직접 배달 일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으로 올해 배달 주문량이 무려 60%나 줄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실종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때 중공 수뇌부인 서금평이 열병식 개막 직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장기 이식에 대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권력자는 불로불사와 장기 교체를 웃으며 이야기한 것, 그 장면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한 고속철도 화장실 문에 쓰인 문구 하나가 지금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30 조금 넘어 세상을 떠났는데 섭대지는 150살까지 살겠다니 14억 명의 장기여 제발 깨어나라. 날 무섭게 하지 마라. 나는 하문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 X플랫폼 유저 문홍은 고속철 화장실에서 벌어진 혁명, 민중의 눈이 뜨이고 민심은 넘쳐 흐른다. 민중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만두도 소를 감출 수 없게 됐다 라고 평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다니, 고속철에서 적을 쓰다니, 이제는 깨어날 때다. 화장실 혁명이 이정표를 세웠다 라고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각성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석금평의 발언이 실언이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한 중공 당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는 이 영상은 AI로 합성된 것이다 라는 글을 퍼뜨리며 여론 조작 세력이 동원됐지만 중국 국민들도 해외 시청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결국 중공은 본격적으로 영상 삭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 로이터 통신은 중공 관영 매체 CCTV가 석금평과 푸틴의 장수 발언 영상에 대한 사용 허가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고객사들에게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150세 장기 발언 영상은 원래 중공 관영 CCTV의 공식 허가를 받아 로이터 통신이 제작한 4분짜리 영상으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미디어 고객사에 배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금요일 CCTV 측 변호인단이 로이터에 공식 사안을 보내 해당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로이터는 당일 즉시 영상 게시를 철회했고 전 고객사에게도 삭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발표한声明에 따르면 로이터는 우리는 더 이상 해당 영상의 배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 영상 보도의 정확성과 중립성은 훼손된 적이 없으며 로이터는 언제나 정확하고 공정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중공이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중공의 통제 시도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1인 방송이 저장을 안 해놨을 줄 아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녹화한 영상도 이미 퍼졌어. 인터넷은 기억한다. 이걸 모르는 건 중공뿐이지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외부 SNS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위챗 단체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당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공 광주시 천하분국 소속 공안이 해당 시민을 형사구금하고 AI 합성으로 국가 고위 지도자를 모방, 비방했다며 조작 혐의까지 더 씌운 것입니다. 공안 통보에는 국가 고위 지도자를 비방, 왜곡하는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형량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게 바로 차지무언 300량이다. 즉 자기 입으로 자백한 꼴이라는 뜻으로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인권 변호사 유비전은 X 플랫폼을 통해 석근평이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한 건 내 의뢰인 후원우와 같은 아이들이 고작 15살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뼈아픈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국가라면 청소년 실종 사건이 잇따른다면 정부가 나서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공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중공의 국무총리 이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2개월 뒤인 2025년 7월 15일 중국의 유일한 민간 실종자 찾기 플랫폼인 중국 친족 찾기망이 전면 폐쇄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실종자 정보 게시를 중단하고 서버를 폐쇄하며 법인 등록을 말소하고 전 산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실종자를 찾는 유일한 창구마저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장기 이식 법령의 전면 시행이라는 시기적 일치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공의 끝없는 역행과 악행에 대해 하늘이 또 한 번 경고의 징조를 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X 플랫폼 사용자 해외 폭로는 중공의 열병식과 관련해 중공 대열병식이 하필이면 귀신의 날에 열리고 하늘에 혈을까지 떴다. 이건 분명 흉조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열병식이 진행된 2025년 9월 3일 해남성 사마에서는 하늘에 기이한 변색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사마시의 하늘은 한쪽은 회백색, 잠시 뒤엔 핏빛 붉은색, 또 파란색과 녹색이 번갈아 뒤섞이며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록색 하늘은 매우 오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장관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귀문이 열렸다. 마치 저승세계 같다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5년 9월 6일은 음력 7월 15일, 즉 중원절, 일명 귀신의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촬영한 한 시민은 정말로 하늘이 바뀌려는 것 같다. 세상이 변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바뀌었어. 이제 끝이야. (2025년 9월 3일) 열병식 전후 광동성 여러 지역에서도 이상한 하늘색 현상을 포착한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X 플랫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 속 하늘은 특정 방향에서 청록색 혹은 파란색에 녹색이 섞인 듯한 오묘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6일부터 8일은 음력 7월 15일에서 16일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불과 48시간 안에 중원절, 개기월식, 그리고 백로절기가 차례로 겹쳤습니다. 특히 9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달이 붉게 물드는 개기월식이 나타났습니다. 당나라 예언가 이순풍은 을사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달이 붉게 물들면 반드시 전쟁과 기근이 따른다. 또한 남제서 천문지에서도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 전란이 일어난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고대로부터 혈월은 혼란과 재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내부의 파벌 갈등이 심화되고 당 수장 시진핑의 심각한 건강 이상설과 군권 상실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병식 직전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폭소를 터뜨리며 인간 수명이 150세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발언을 늘어놓아 중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중공의 장기 적출 의혹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고 많은 민중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사마상공이 기묘한 녹색으로 변해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으며 이어서 찾아온 혈월까지 겹치자 민중들 사이에서는 중공의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죄악이 드러날수록 정권의 운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공은 같은 시기에 열렸던 국제사회의 대표단을 위해 중화 일품년을 개최하며 화면 자막에 전 세계에 중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자라는 문구를 강조해 내보냈습니다. 중화요리는 그 깊이와 다양성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과연 세계에 진짜 중국의 밥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려한 외교 만찬이 열리던 바로 그날 중국의 가난한 아이들은 과연 어떤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2025년 9월 3일 열병식이 열린 그날 자천성 대량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특별한 날이라며 가끔 나오는 추가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중공은 세계에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이 중국 국민에게 어떤 죄악을 저질러 왔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속 이 장면은 중국의 모험왕으로 불렸던 왕상군이 서장과 네팔 국경 지역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비밀 통로입니다. 겉보기에도 섬뜩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통로는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9월 3일) 병원 복도에 앉아 중공 열병식을 시청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는 저 정도라면 병이 정말 위중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